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벡터의 분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벡터의 분할, 벡터 평면 벡터 문제요.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벡터의 분할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요관을 좀 주의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문제 풀어 들어갈게요. 자, 벡터의 분할을 왜 분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일단 관건이 돼야 되는데, 관건은 다음과 같아요. 벡터는 항상 크기와 방향을 갖잖아, 그쵸? 크기와 방향, 어떠한 벡터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크기 플러스 방향, 이 두 가지가 다 결정이 돼야지만이 벡터가 결정되는 것이고, 근데 이 중에서 이 벡터가 변화하고 있다, 정해진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크기가 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화하고 있거나 또는 뭡니까? 두 개가 몽창 다 변화하고 있거나. 그래서 뭐라고? 어떤 벡터가 정해지지 않고 움직인다, 변수처럼 정해지지 않았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벡터의 크기가 변하고 있거나 방향이 변하고 있거나 또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다 변하고 있거나 이런 거잖아, 그쵸?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벡터 문제를 해결할 때 변화하는 벡터를 잡아내는 방법은 이 두 개 중에 우리가 어떤 벡터를 모르는 벡터 변화하고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알 수 있으면 땡큐지, 땡큐, 그쵸? 아니, 크기가 결정되거나 방향이 결정되거나, 그러니까 크기나 방향 또는요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요, 변하는 벡터에 대해서요, 이 크기나 방향 동시에 다 잡으면 결정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두 개를 다 모를 때 방향을 잡던 크기를 잡던 하나만 잡아낼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벡터의 분할을 통해서 적당히 벡터를 잘 더하고 빼고 하는 분할을 통해서요, 두 개 중에 하나를요 고정시켜 놓고서,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자 이거야,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보러 가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개의 원 C1, C2, C3, C4, C1 얘가 C1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C2, C3, C4 이렇게 4개의 원이 있어요, 그렇죠? 몽창 다 반지름이 1인 원인데 저렇게 4개의 원이 외접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렇죠? 이때 C1, C2의 접점을 A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C1, C2의 외접점, 여기 거를 A, 이 점을 A라고 했어요. 이 점이 A야, A. 점 A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요 두 원 C3 위로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C3요, 점 P는요, C3가 여기네. 잘못했네, 그렇죠? C3가 여기고 C4가 여기죠, 그렇죠? C3로 움직이는 점, C3 이 원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P점은요 지금요 여기 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가 여기 있다고 할까요? 다음에 Q점은요 C4 위로 움직여요. C4 위를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P점도, A점은 정점이고 정해진 점이고 P점은 움직이는 점이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 Q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C4 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자, 이때 벡터 AP 더하기 벡터 AQ를 더한 것의 크기의 최대값이야, 그렇죠?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이걸 요구하고 있어. 뭐냐면 벡터 AP 하고요 더하기 벡터 AQ를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값 묻고 있다, 그렇죠? 이게 최대 최소가 질문이 던져졌다는 얘기는 이 벡터의 합이요 당연히 변화하고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봐봐. 벡터 AP는요, 벡터 AP는 다음과 같아요. AP는 샤샤샤 이런 벡터죠, 그렇죠?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A는 정해진 점이지만 P점이 이렇게 다 이 C3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항상 벡터가 변화하고 있잖아. 변화하죠. 종점이 바뀌고 있으니까. 근데 변화하는데 모두 바뀌고요, 크기도 바뀌고 있고요, 방향도 바뀌고 있어, 그렇죠? P가 움직일 때마다 이 벡터 AP의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매우 안 좋게 모르는 거야. 두 가지를 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다음에 여기 있던 벡터 AQ도 마찬가지죠. 벡터 AQ도 Q가 지금 A는 정점이지만 Q가 동점이기 때문에 Q가 움직임에 따라서요 AQ라고 하는 벡터도 크기도 바뀌고 있고요,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두 놈 다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있어. 그걸 더한 거의 크기의 최대값이니까 이 덧셈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덧셈, 그렇죠? 덧셈.
자, 덧셈인데요. 일단은 우리 얘가 크기 방향 다 바뀌고 있죠. 잘 들어야 돼. 예, 이렇게 풀이집에 풀려 있으니까 그렇게 푼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풀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너희들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봐요. 요놈과 요놈 마찬가지죠. 요놈과 요놈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도 크기 방향이 바뀌고 있고 얘도 크기 방향이 다 바뀌고 있으니까 상태는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지금 우리한테 맨날 나오는 원 나왔잖아. 원. 평면상에서는 원, 그다음에 공간상에서는 9. 알겠죠? 원과 9. 따라서 적당히 여기 있던 벡터 AP를요 분할해 보도록 하자. 분할. 원과 9는 항상 뭘 이용하는 겁니까? 중심과 반지름.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이름 붙일게. 여기 있던 원의 중심을요 5원이라고 하고요. 이 원의 중심을 5,2라고 할게요. 이 원의 중심을 5,3. 이 원의 중심을 5,4. 5,4 이렇게 할게. 이름 붙여놓고 저기 있던 벡터 AP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벡터 AP를요 벡터 A53 더하기 벡터 O3P 이렇게 분할할 수 있잖아.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 자, 이렇게 벡터를 쪼갤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써볼까? 여기 있던 벡터 AP를요 주어진 줄식 절대값 벡터 AP를요 벡터 A53 다음에요 더하기 벡터 O3P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지금 노란색 이 부분을요 이렇게 덧셈으로 쪼갰다. 쪼개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죠? 아까 이 벡터는 우리가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몰랐었는데 이 벡터를 원과 9는 항상 중심과 반지름 그걸 이용해서 중심을 거쳐가서 결과적으로 P로 가게끔 적당히 덧셈으로 쪼개놓고 봤더니 벡터 AO3 이 새끼 뭐예요? 벡터 AO3 이거는 이제 얘는 지금 정점이잖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AO3는 더 이상 변해 안 변해? 이제 안 변한단 말이야. 안 변해. 이 벡터는 안 변해. 그쵸? 거의 상수 그쵸? 거의 상수야 그쵸? 이제 이 새끼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변하지 않아요. 고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O3P만 변하는 거지. 그치? 저 P점의 움직임에 따라서 O3P만 변하는데 그 O3P가 뭐는 결정된 거야? 반지름이 얼마라고? 지금 1이라고 따라서요 요놈은 변화하긴 하는데 근데 이것의 크기가 항상 얼마다? 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크기가 1이라고 고정됐잖아. 그러니까 요 벡터 AP 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못 잡았었는데 이걸 이렇게 분할하는 순간에 얘는 고정됐죠. 고정됐고 얘는요 변화하긴 하는데 고정된 것 더하기 요놈은요 변화는 하지만 크기는 1로서 확정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같은 논리로 여기 있던 벡터 AQ도 마찬가지. AQ도 어떻게 여기 있던 A54 하고요. 여기 이렇게 O4Q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저놈도 마찬가지로 벡터 A54 더하기 벡터 O4Q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쪼개놓고 나면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빨리 바로 가자. AQ를 이렇게 쪼개놓고 나니까 벡터 A54도 이게 고정됐잖아. 그렇죠? 얘도 고정됐어요. 그렇죠? 얘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변화하지 않죠. 정점이니까 고정됐다고. 그렇구나.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건 여기 있던 벡터 O4Q만 변화하고 있는데 요놈도 여전히 이제 항상 방향은 바뀌고 있지만 근데 크기는 항상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해 갔죠? 자, 그럼 봐봐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요. 벡터의 분할 이후에 얘는 거의 상수야. 상수. 그렇죠? 만약에 벡터가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문자로 치면요. 변수, 상수 이런 형태야. 그러니까 확정된 놈들 벡터 A53 하고요. 벡터 A54요. 요거 더한 것. 이건 뭐야? 이거 더해도 어차피 확정된 거죠. 그렇죠? 크기 방향 확정돼 있어. 확정된 것 더하기 크기가 이제 1짜리인 벡터 O3P 요놈하고요. 다음에 크기가 1짜리인 벡터 O4P요. O4Q요. 예.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요. 더해줬을 때 그 크기가 언제 가장 커지냐 이런 얘기니까 이거 먼저 확정시켜 놓고요. 이제 크기가 1짜리인 벡터들을 어떻게 더하는 게 좋아? 당연히요. 이왕 도와줄 걸 화끈하게 도와줘야죠.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쫙쫙 일씩 더해주면은요. 가장 그 힘의 합이요. 크기 합이요. 벡터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더해줬을 때 즉 이루는 각이 가장 작아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크기가 최대가 된다라는 사실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분할이 왜 여기까지 오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끝난 거. 갈까요? 자, 요 부분 보죠. 요 부분 먼저 보자. 요 부분. 두 벡터가 있죠. 이거 알아두세요. 시점이 같은 두 벡터가 있습니다. 봐요. 시점이 같은 두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의 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A, O3, O4. 자, 벡터 합을 굳이 지금처럼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물론 이렇게 그려서 이게 우리가 찾는 두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평행사변형 그쵸? 요건 꼭 알아두세요. 두 벡터의 합일 때 일단 이렇게 삼각형 만드시고요. 항상 여기는 어디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중점 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맞죠? 누가? 아니 우리가 이 벡터의 합이 이건데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맨날 합만 익히지 말고 이 종점 두 개를 이었을 때 종점들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요 벡터요. 요 벡터가 항상 우리가 구하는 두 벡터의 합이 얼마다? 절반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겠다. 알겠죠? 당연한 얘기죠. 이쪽으로 와봐. 따라서 여기 있던 벡터 O3 더하기 벡터 AO3 더하기 AO4요. 고정돼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저렇게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서 합을 찾지 마시고 이거 이어주면 당연히 여기가 지금 접점이겠고요. 그렇죠? 자, 이게 중점이죠. 중점. 따라 우리가 찾는 요 합이요. 요 합은 요 점을 M이라고 할까? M이라고 하면은요. 요 벡터 벡터 AM의 몇 배요? 2배가 될 것이다. 알겠죠? 이해 갔어요? 얘는 벡터 AM의 몇 배다? 2배가 될 거야. 그쵸? 요놈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 더했을 때 평행사변형 그려서 날리지 말고 시점이 같으니까요. 항상 어딜 지나요? 중점 지날 거 아니야. 그쵸? 다 그릴 필요 없죠. 따라서 이거의 중점, 이 중점이 어딘데? 중점이요? 요런 거의 중점은 만나는 접점이 되겠네. 그쵸? 자, 요 길이는 이제 고정됐으니까 구하러 가자. 요 길이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 길이는요. 뭐 마름모상에서 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길이는요. 네, 이렇게 구할까요? 보자. 봐요. 저 길이는 요 길이 얼마죠? 요 길이 1이죠. 그 다음에요. 요 길이 얼마? 여기 길이도 1이죠. 그쵸? 1 되겠고요. 다음에 요 길이가 평행사변형. 뭐 이게 더 낫네요. 그쵸? 자, 마름모 그립시다. 가장 간단하게. 마름모. 요건 지금 마름모지. 그치? 한면이가 1인 마름모인데. 자, 요 놈은요. 지금 얘가 지금 중점이죠. 1. 얘도 중점이죠. 지금 어디 이은 거야? 가운데를 그대로 이은 거잖아. 마름모에서.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는 요 벡터는 곧 어떤 벡터랑 똑같아요? 저 벡터는 곧 여기 있던 벡터 5, 1, 5, 3 요 놈하고 똑같겠네요. 그쵸? 즉, 요 크기는 얼마다? 1 더하기 얼마다? 2인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 길이 얼마라고? 2라고. 그쵸? 이해 갔죠? 얘가 2야. 얘가 2인데 우리가 찾는 건요. 그 2라고 하는 크기의 2배니까 요 벡터는 사실은 여기까지 2배가 그만큼 더 날아가서 얼마야?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크기는 이제 4야. 4. 그쵸? 벡터 AO3 더하기 벡터 AO4의 합의 크기는 얼마다? 4다. 4.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의 크기가 1, 1인데요. 어떻게 더해지는 게 최선이야? 크기에 지금 최대값 묻고 있으니까 잘 들어. 이거와 같은 방향. P가 어디 있어야 돼? P가 여기 있어야겠죠. 여기 있어야지만 이 힘을 온전하게 이 크기를 그대로 더해줄 거 아니야. 그쵸? 1만큼을. 다음에 Q도 어디 있어야 돼요? Q도요? 얘랑 같은 방향 요렇게 Q가 여기 있어야겠네. 그쵸? 여기 있어야지만이 요것 더해주고요. 1 더해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는 이 11이 같은 방향일 때 그냥 그대로 벡터의 합으로 더해져서 이 크기의 최대값은 얘는 항상 4로 고정돼 있고 얘도 크기가 11인데 11이 제대로 더해지려면 이 벡터 고정된 저 벡터의 합에 그 방향 그대로 일시 더해서 얼마입니까? 맥시멈 값은 얼마다? 6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1달러 됐죠?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알면은 간단한 문제죠. 그쵸? 근데 일단 착안을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일단 벡터의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 벡터를 왜 쪼개야 되는 거지 우리가? 벡터는 그냥 벡터를 몰라. 벡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할 때요. 모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항상.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쵸? 크기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은 이유는요. 벡터 AP가
P가 제한된 영역에서 변하고 있지만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요. 이게 크기 방향이 다 변하고 있고요. 벡터 AQ도 크기와 방향이 다 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크기 방향이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원 나왔잖아.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 구도 항상 중심과 반지름, 기본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중심들을 활용해서요. 이 벡터를 이렇게 쪼갤 수 있겠냐고 분할. 이 벡터를 이렇게 쪼갤 수 있겠냐고 분할시켜 놓으면은 이제 이 아주 깜깜이었던 벡터가 상수로 확정. 그 다음에 얘는 변하긴 변하지만 크기가 1인 걸 알아. 크기가 1인 걸 알아. 그쵸? 저 원의 중 O3에서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로 확정. 얘도 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벡터의 합.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사변형 긁어서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가면 맞는 건데 항상 시점이 같을 때는요. 이거 이어서 중점 지나는 요 벡터의 몇 배다 항상 2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도. 알겠어요? 따라서 이 벡터는 요 벡터가 우리가 찾는 벡터의 합인데 요 끝점 종점들 이어서요. 이 벡터의 합은요. 이었을 때 중점을 지나가는 요 벡터의 몇 배다? 2배다. 2배. 따라서 벡터 AM의 크기를 알고 싶은데 벡터 AM의 크기는요. 결과적으로 봐요. 뼈대가 이 마름모잖아. 마름모. 그쵸? 마름모기 때문에 요 놈이 곧 요 놈이죠. 그쵸? 물론 요 놈이기도 해. 결과적으로 이 크기가 얼마? 2잖아. 2. 자, 이거의 몇 배? 2배니까 따라서 이거의 크기는 4고요. 방향은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쵸? 고정돼 있다고. 얘는 상수야. 상수 알겠어요? 이 상태에다가 이제 변하는 걸 어떻게 더해줘야지만이 그 힘의 크기의 합, 벡터는 힘으로 뭐 독해도 되니까 물리처럼. 야, 이걸 어떻게 더해줘야 돼? 아니, 깎아먹을 필요 없잖아. 그냥 그대로 이 방향 그대로 더해주고요. 얘도 1만큼, 얘도 이 1만큼 이 방향 그대로 더해줄 때, 즉 P가 얘랑 평행하는 점 여기 있을 때, Q도 여기 있을 때, 이때에 이 합의 크기가 최대값 얼마다? 6을 가질 수 있다. 이해 갔죠? 됐습니까? 예. 이번 벡터의 분할과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절대값 크기의 최대 추세 관련된 해석에 관련된 문제풀이는요. 여기까지입니다.